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방미했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주요 현안으로는 백신 협력, 그리고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방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미국이 요청한 방역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방미 일정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2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백신 협력과 대북 정책 공조,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등입니다. 또한 미국의 관심사인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 등도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길에 조지아주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인들과의 회동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18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도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기념 공연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5월의 노래가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올해는 5.18 민주항쟁 4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선 학생들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부르짖었습니다. 41년이 지났지만 이날의 희생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요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됐던 광주 시민들의 영령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미주 동남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여러 한인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김영준 총영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김형률 회장과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이홍기 회장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성갑 5.18 행정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정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기념사는 공통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현재 미얀마 민주화 시위의 모델이 되고 있다며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화와 분향 등으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참여자들 전원이 5.18을 상징하는 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의 일선 교사와 교육계에 위안부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 UCLA에서 온라인 영문 사료관이 처음으로 구축됩니다. 미국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인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은 이르면 오는 7월 UCLA 한국학연구소 홈페이지에 영문 아카이브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관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군내 위안소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각종 원본 자료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케이드 라드니 화가의 전시회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라베마 출생으로 독학으로 급진 추상화를 공부한 KT 라드니가 마리에타시에 위치한 DK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엽니다. DK 갤러리는 현대미술을 주로 다루는 갤러리로 마리에타 스퀘어에서 월간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라드니는 엘라베마주 알렉산더 시티에서 활동 중인 화가로 이번 첫 전시회에는 자신의 스튜디오에 전시된 작품들이 애틀랜타에서도 전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캔버스에 자신의 개인적인 고찰과 스튜디오 바깥의 세상에서 겪은 받아들이기 힘든 경험들을 추상화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5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5명 중 3명꼴로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된 지 지난 10일 이후 12세 이상 청소년 410만여 명이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5월 1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378만 5,775명, 누적 사망자는 60만 1,56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4,69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3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9만 1,502명, 누적 사망자는 17,8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2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4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139명, 누적 사망자는 1,087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5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3,065명, 누적 사망자는 1,29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 하원은 화요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 S937을 364대 62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94대 1로 상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화요일 현대 가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민 및 국적법에 관한 정책을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정된 이민 및 국적법에 따르면 동성 또는 이성 미국인 부모에게 시험관 아기, 대리모, 기타 보조 생식 수단을 통해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종전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 모두와 유전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시민권을 거부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LGBTQ 동성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자녀는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하며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적어도 한 명의 부모와 생물학적인 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텍사스주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수요일 임신 6주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SB8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9월에 발효되는 이 법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낙태 같은 예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은 누군가가 낙태를 실행할 의도를 가지는 등 주 낙태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고소할 수 있는 드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낙태 옹호론자들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 6주 때 임신 여부를 자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SB8 법안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니체는 2021년도 상위 100개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뉴멕시코 군사학교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 랭커스터 대학이 2위, 사우스다코타주 레이크 에어리어 테크니컬 컬리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사우스 조지아 테크니컬 컬리지가 71위, 오기치 테크니컬 컬리지가 9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